자, 이제 치수 문제가 나와요. 치수.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 시간에 배운 거를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게 가공형체야. 그럼 측정형체는 D, 이 위치마다 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두 점 간의 거리,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치수로 나타내는 거, 이걸 기호로 뭐라고 그랬죠? 공차 해석 시간에 배웠잖아. 뭔가 배우기는 배웠어요. 자, 그럼 이런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기호가 붙었던 건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는? 그렇죠. 인베일롭 해가지고 포락의 조건을 적용해라. 포락의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포락의 조건이라는 건 잘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러면은 이 포락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이런 기호가 붙었던 것도 혹시 기억하나요? LP. 그러면서 이런 거는 기억나나요? 그 치수할 때 뭐 GC 이런 기호 공부한 거 기억나나요? 가공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이미 구슬 서만을 다 가지고 있어. 지금부터 꿰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 치수를 측정할 때 우리가 옛날에는 정만 측정 방식이라는 걸로 측정을 했죠. 지금은 무슨 측정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좌표 측정 방식으로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정만 측정 방식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마이크로미터 양쪽 면이 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 거는 요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면을 측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이크로미터로 요렇게 측정을 하는 게 요걸 측정을 하는데 면이 닿은 것 같죠?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됐는데 어느 한 점이 이렇게 딱 닿은 거야. 얘가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만 측정 방식에서 측정을 하는 방식은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두 점 간의 거리. 그거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요 LP는 뭐냐면 로컬 포인트.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국부 치수라고 그래. 국부 치수. 그 부분적인 두 점 간의 거리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부품을 게이지라는 걸로 많이 검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스냅 게이지, 플러그 게이지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게이지를 만들었어. 게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죠?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이제 여기는 뭐 통과 정지해가지고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다 합격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립이 안 돼.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요 뒤에 또 이제 그거 나올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지 측은 그냥 한 군데라도 걸리면은 정지해서 불합격을 시키면 되는데 통과 측은 전체 영상이 동시에 검사가 돼야 된다, 이런 원리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누가?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일러의 원리라는 용어를 들어본 것 같죠? 게이지 시간에. 그래서 그 정반 측정 방식으로 검사를 할 당시에 두 점 간의 거리를 재다 보니까 이게 조립의 문제가 된다 라는 거를 테일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게이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게이지를 쓰는 게 아니죠. 게이지를 쓰는 건 아니지만 게이지를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해. 왜냐하면 가공 형체끼리 조립하는 걸 가정하니까. 그래서 좌표 측정 방식에도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적용한 것이 요 포락의 조건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오케이? 그럼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두 점 간의 거리를 이렇게 측정했을 때 이 치수가 나오지만 사실 얘가 조립된 이 치수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이 LP라는 것은 원통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원이라는 가정하에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통이 이렇게 진직도가 있어도 휜 거는 고려를 절대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휜 것까지 고려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테일러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고려를 해서 치수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평균값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외측이다 그러면 이런 치수가 나와야 되고, 요건 내측이고 외측이고 평균값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평균값은 평균값이고, 조립을 고려한다면 내측 외측 요걸 고려를 해서 이제 치수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 포락의 조건이에요. 자, 그럼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19.5 플러스 마이너스 0.1인데 얘를 LP라는 것은 로컬 포인트, 국부적인 치수를 재는 거라니까 이런 치수를 재는 거예요. 각 위치마다 지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름이 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조립이 돼야 되니까 제일 큰 치수를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요 치수가 제일 커. 요게. 그러니까 요 치수보다 조금 더 큰 구멍에는 얘가 조립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DI가
di가 10.01이었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01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요 지름이 10.03인 구멍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조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지. 그리고 10.03 마이너스 10.01 하니까 0.02라는 틈새가 생겨야 돼. 그죠? 그럴 걸로 딱 생각을 하고 조립을 해봤어. 해봤더니 얘가 지금 10.03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조립을 해서 0.02가 틈새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젠장. 조립 자체가 안 되네. 왜 조립 자체가 안 되느냐? 이 원통도를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이렇게 굽어 있다는 거를 고려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LP로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치수라고 계산을 하지 말고 이 원통 전체를 다 포함해서 조립이 될 수 있는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요게 LP고 요게 LP고 요게 이제 이 포락의 조건을 적용을 한 건데, 그러면 LP보다 이게 훨씬 더 커지겠죠, 지름이. 왜냐? 진직도를 다 고려했으니까. 근데 여기다 그러면 왜 E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GN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G라는 것은, L이라는 것은 로컬, 부분적으로 측정한다는 건데, G라는 것은, G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GLOBAL. 전역 치수. 전체를 다. 즉, 테일러의 원리를 충족시키는 상태로 이 치수를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N은 뭐겠어요? N. 여러분도 배운 건데? N? 몰라?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한. 자, 여러분들 진원도 측정하고 공차 해석하고 응용 측정하고 할 때 G, C, N, X, T 이런 기호 배웠어, 안 배웠어? T는 뭐였어요? 탄젠트, 전면. 기억나요? 안 나? X는 최대 내접. 요거는 MICI. N은 최소 외접. MCCI. C는 최소 영역. MJCI. G는 LSCI. 이런 기호 쓴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게 여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치수인데 최소 외접으로 계산을 해라. 왜냐? 이건 외측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한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전에 했던 거 좀 기억나나요? 최대 내접, 최소 외접 이런 거 했던 거?
자,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내측이라고 보면, 그죠? 내측이라고 보면 올라 요게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조립을 시키려고 이렇게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다 말아. 왜냐? 이게 굽어 있으니까. 요게 LP겠죠. 근데 얘는 이 진직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GX 전역 치수, 글로벌 치수인데 최대 내적법으로 계산을 해라. 그러면은 LP가 크겠어요? GX가 크겠어요? 어느 게 커? 치수가. 당연히 얘가 크겠지. 그러니까 LP는 조립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LP가 크겠어요? GN이 크겠어요? 당연히 N이 크지. 그래서 우리가 진원도 공부할 때 또 도면해독 공부할 때 어떤 얘기 했어요? LSC라는 지름이 있는데 얘보다는 MCCI가 크고 MICI는 얘보다 지름이 작다.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가 요거고 얘가 X예요. 얘가 N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평균값. G라는 것은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규격이 이렇게 돼 있다. 얘가 조립이 되려면, 그죠? 조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요게 LP고 요게 가공 형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데이텀이 적용이 될 때 상대 부품이 조립이 된다라고 치면 이 형상 자체만 가지고 계산될 게 아니고 상대 부품이 조립될 거로 가정하면 얘는 진직도 플러스 직각도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름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 내측은 훨씬 더 작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내측인지 외측인지 몰라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그러면은 이런 평균원을 계산했을 때 이게 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외측이라면 이게 지름이 돼야 되죠. 이게 내측이라면 요게 지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측이냐 외측이냐에 따라서 지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설계가 물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외측이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측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설계 자체에 자 지금 보세요. 이게 만약에
평균원이라 그러면 얘가 이 평균원과 동일한 지름을 가진 이런 링 게이지, 그죠? 지금 요 지름이 요 LSC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제품이 이런 축이 여기 조립이 될 때 조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요 부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외측이라면 조립을 할 때 간섭이 생기지 않는 조건으로 지름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지름이 이 지름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내측이라면 반대 현상이 나오죠. 요거하고 같은 축을, 요 지름하고 같은 축을 여기에 조립을 한다 그러면은 조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또 여기가 걸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내측인 경우에는 측정 결과가,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면 측정 결과하고 조립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 결과를, 요거를 측정 결과를 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요, LSC가. 근데 이 지름을 믿고 부품을 조립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간섭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내측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조립이 될 수 있는 요 지름을 측정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대 내접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최소 제곱법으로 계산하면 여기가 중심이 나와. 근데 최소 외접법으로 하면은 여기가 중심이 돼. 최대 내접법으로 하면 여기가 중심이 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중심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동심도 흔들림, 여기에 전부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도면에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N은 뭐예요? 최소 외접. 이게 축이니까. 예? 아까 지름도 달라지지만 중심 위치도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치도가 있으니까 중심 위치를 정확하게 조립성을 가정해서 요거 최소 외접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런 뜻이고요. 내측은 반대죠. 최대 내접. 그래서 제품의 기능에 맞게 치수를 계산을 해줘야 조립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이건 탄젠트. 요게 지금 탄젠트, 여러분 전면. 요거 이게 평행도를 예를 들어 규제를 할 때, 이 F라는 데이터를 평행도로 규제를 할 때 만약에 탄젠트라는 게 없으면 여기서부터 이게 평행도가 되겠죠. 그죠? 데이터에 평행하면서 그 형체를 이게 포함하는 이 폭이 평행도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탄젠트를 적용을 하면 이 면에 플레이트가 딱 조립이 된다는 거예요. 조립이 된 이 판때기가 얼마나 기울였냐, 이걸 계산하라는 게 여기 탄젠트야. 그러면은 여기에 판때기가 이렇게 조립되면 여기 이거는 고려가 돼요, 안 돼요? 고려 안 되고 그냥 여기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게 지금
평행도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데이텀 우리가 설정할 때도 여러분들 공간 정렬 하잖아요. 공간 정렬. 근데 공간 정렬할 때 요거 평균면으로 계산하면 요 파란 여기가 요 각도를 요 각도를 가지고 공간 회전을 해요. 공간 정렬을. 근데 만약에 이 전면을 가지고 계산하면 요 각도를 가지고 공간 정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세타만큼 각도가 생긴다는 거는 형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공간 정렬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의 데이터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측정할 때 이런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탄젠츠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여기가 데이텀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게 지금 평행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탄젠트를 적용하면 이게 지금 이게 전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게 평행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을 적용할 때는 그 면의 평면도는 적용이 안 되고 기울기만, 그 면의 기울기만 적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평면도라는 것이 어떤 마모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평면도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조립된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만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C, G, N, T, X 이런 기호가 그런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원을 이제 여러분들 진원도에서 기준원을 바뀌면 어떻게 돼요? 형체 계산 방법이 바뀌는 거죠. 기준원이 바뀌면 지름이 바뀌고 중심 위치가 바뀌고, 그래서 이거를 쭉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을 해봤더니 진원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심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형체를 최소 자승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영역, 최소 외접, 최대 내접 이렇게 위치도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면 기준원을 정확하게, 즉 조립성에 맞게 형체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거 3차원 측정 여러분 할 때 보면 최소 자승법으로 계산할 거냐, 최소 외접법이냐, 최소 영역이냐, 최대 내접이냐 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3차원 측정기 측정 결과에서 한번 결과창에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최소 자승법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최소 자승법이냐, 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름, 진원도, 위치도 여기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게 최소 자승법, 최대 내접법이, 최소 외접법이 지름이 더 커졌죠. 요거보다. 그 다음에 최대 내접법을 썼더니 지름이 어떻게 돼요? 요거보다 작아졌죠. LS 실서 12.096이 나왔어요. 근데 최소 외접법을 썼더니 12.109가 나왔어요. 최대 내접법을 썼더니 12.066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측정을 할 때 이런 그 형체,
지름은 약 100분의 4가 차이가 나고 위치도는 100분의 2가 차이 나더라.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지만 모든 형체에서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형체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 측정 형체를, 그거에 따라서 조립성, 기하편차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최소 외접법, 최대 내접법, 요걸 할 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외곽, 가장 내측을 계산하다 보니까 요렇게 만약에 톡 튀는 것들이 있으면 요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걸 걸고 넘어가서 계산을 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제거를 했어. 그랬더니 요렇게 계산됐던 게 요 돌기를 제거하니까 요렇게 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심도 여기에 있던 게 요렇게 바뀌고, 내측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돌기가 있는 것을 걸고 넘어가서 계산하는 게 요건데, 요거를 제거했더니 요런 원이 계산이 되더라. 이건 뭐냐 하면, 내접법이나 외접법을 적용할 때는 돌기가 있으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돌기를 제거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최소 제곱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중심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외접원이나 내접원인 경우에는 돌기에 따라서 그 자체를, 돌기를 제거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런 차이가 크게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립성에 맞춰서 형체를 적용을 하되, 다만 내접원이나 외접원을 적용할 때는 거기에 불규칙한 돌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제거하고 적용을 해야 정확한 조립성이 평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형체의 계산 조건, 최소 제곱법, 최소 영역법, 최대 내접법, 최소 외접법이 있다. 그래서 내측은 최대 내접법, 외측은 최소 외접법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된다. 단 돌기가 있을 때는 제거해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정반 측정 방식에서는 로컬 포인트, 두 점 간의 거리를 가지고 계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원통의 조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테일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테일러의 원리가 나왔고, 그 테일러의 원리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이제 로컬 포인트가 아니고 글로벌 치수, 앞에 G가 붙은 그런 방식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실습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